자, 43번. 집합 x가 1, 2, 3, 4, 5, 6, 7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네. 자, x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형하고 공역이 x란 얘기겠죠? 네. 근데 가족권을 보면 f1 1의 함수값하고 2의 함수값하고 3의 함수값하고 4의 함수값이 지금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크고 F3보다 F4가 크단 말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나조건을 봤더니 F4의 함수값, F5의 함수값, F6의 함수값, F7의 함수값이 감소하는 형태네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작다는 것은 감소하는 형태라는 거야. 자,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함수값은 F4죠. 왜냐하면 가조건과 나조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함수값이 F4가 있죠. 그래서 이 F4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그쵸? F1, F2, F3, F5, F6, F7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F4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F4의 함수값은 가장 크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 2, 3, 4 중에서도 4가 제일 컸지? 그 다음에 4, 5, 6, 7 중에서도 4가 제일 컸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4의 함수값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따라서 4는 7의 함수값을 받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조합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택하고 배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순서를 바꿔서 배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로 계산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2,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6개 중에 몇 개죠? 네. 3개죠. 그래서 6, 3의 경우의 수만큼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5, 6, 7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3개가 선택되어져 있다면 남는 게 몇 개겠어요? 3개죠. 그 3개를 5, 6, 7의 순서대로 줘야 되겠지.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우는 그치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6,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13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쵸? 네. 당연히 풀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선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쪽에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조합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로로 표현되어 있는 줄이 몇 개 있다. 그 다음에 가로줄이 몇 개 있다 해서 세로줄 2개, 가로줄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면 당연히 답이 잘못되어 있겠죠. 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구한 다음에, 그쵸?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만큼 빼버리거나, 알겠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분류해서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일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조합 공식 알죠? 네. 자,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와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한 것만큼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저 부분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을 다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하나씩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런 사각형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러면 3개 안 된다는 거잖아.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얘랑 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사각형 없죠? 네. 네. 없죠? 네. 없죠. 얘도 3개 안 돼. 그럼 얘랑 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사각형, 그러니까 이 줄이 없으니까, 이 선이 없으니까 없는 거랑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안 만들어지겠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은 당연히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그걸 세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럼 얘도 하나, 둘, 3개는 안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얘랑 얘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3개 안 만들어지겠지. 네. 얘랑 얘를 선택해도 3개는 안 만들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선택할 때 안 되죠. 얘가 없는 선이니까. 네. 얘랑 얘를 선택해도, 안 돼요. 얘랑 얘를 선택해도, 안 돼요. 얘랑 얘를 선택해도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게 몇 가지죠? 얘를 선택했을 때 몇 가지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을 때는 선택한 거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죠. 네. 이해돼요? 그럼 총 몇 개가? 9가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얘 또는 얘를 선택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지는 선의 종류가 9가지죠. 네. 근데 그런 경우마다 총 몇 개씩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어? 3개씩 사각형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걸 빼버리는 거야. 네.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되겠어요? 네.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은 따로따로 볼 수 있으니까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 있냐면 쪼개는 거예요. 영역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이 부분을 통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이거 다 셀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냐면 그냥 두 개로 보는 거야. 겹치는 건 나중에 한번 빼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A.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를 B.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이 중복되어져 있잖아요. 네.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을 C라고 하면 중복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C라고 하면 C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걸 뺄 거냐, 아니면 영역을 쪼개가지고. 이해되겠죠? 영역을 쪼개서 우리가 합집합 구하듯이 계산하겠니? 이 방법도 알고 있고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이외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45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세 변을 삼각형의 세 변을 A, B, C라 했는데 지금 A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가조건은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얘기해 준 겁니다.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했더니 20이야. 나조건은 A와 B와 C는 자연수야. 자,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긴 변이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선분 3개로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을 더한 것보다 길어버리는 거니까 얘네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해되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다는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뭐였어요? A였잖아. 이걸 만족해야 돼. A가 B 더하기 뭐보다? C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가조건과 우리가 새로 만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연립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이잖아요. 따라서 B하고 C를 더한 값은 20 빼기 A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20 빼기 A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2A가 20보다 작다라는 거지. 받아들여 볼까요? 따라서 A는 몇 보다? 10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자, 이거 하나 체크하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는 10보다 작다. 생각했죠? 자, 이제 가는 겁니다. A가 10보다 작은 거 알았으니까 A는 얼마야 돼요? 9일 수 있죠. A가 9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받아들여요? 대답. 그럼 A가 9라면 B 더하기 C는 얼마야 돼요? 11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A를 가장 긴 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B나 C는 9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같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같을 수 있는 거야. 대신 9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일 때 10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받아들여 볼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순서대로 카운팅하면 2하고 9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3, 8 그렇지. 4, 7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경우를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 잘못 말했어. 쏘리. 이거 B가 더 커야 돼. 거꾸로 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B가 C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세자. 9, 2 큰 수부터 세는 거예요. 해봐. 8, 3 그렇지. 7, 4 딱 6, 5 6은 안 되지. 왜냐면 B가 더 커야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9일 때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생각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가 8일 때 생각해보자. A가 8이려면 B 더하기 C는 12여야 되죠. 같은 원리로 계산할 거니까 8부터 가야 되겠지. 얘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8일 때 4, 7일 때 5, 6일 때
6까지는 되죠. 같은 것까지는 되니까. 네. 따라서 A가 8일 때 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였다.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같은 원리에 의해서 A가 7일 경우 너는 13일 수가 있다. 그러면 7부터 카운팅하니까 7, 6 이렇게 되겠죠? 네. 받아들여요, 도와드려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7일 때 한 가지다. 그럼 느낌상 얘가 6일 때 될 리가 있니? 아니요. 6일 됐을 리가 없죠, 이제.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따라서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8가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도 8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겠죠? 순서대로, 그치? 순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네. 사실 6번 보도록 할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4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걸 4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이 각 자리의 숫자를 다 곱한 값이 4의 배수여야 된다. 40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선생님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의 수를 A, B, C라고 할게요. 다 다른 숫자니까. 이해되겠어? 받아들여요? 네. 그때 A와 B와 C와 D의 곱이 40의 배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수를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해라고 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의 배수가 되려면은 일단 A, B, C, D는 40에 뭔가를 곱해서 나온 값들인 거니까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어? 이 40을 분해한 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0을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2의 세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8이니까 그치? 네. A, B, C, D 곱해가지고 일단은 뭔가 3개를 곱했을 때 일단 8의 배수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8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몇도 있어야 돼요? 오. 5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수는 한 자리의 숫자만 선택할 수 있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 이 A, B, C, D 중에 반드시 5는 포함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요. 그렇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5가 반드시 A, B, C, D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배열하는 거야. 네.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찾은 다음에 선택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배열할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5는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조합으로 얘기를 하세요. 2, 4가 포함되어 있거나 네. 8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2와 4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치? 다른 거 어떤 게 포함되더라도 4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장 사용하고 이거 3개 뽑고 네.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뽑아도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40의 배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 하나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5가 포함되어 있어요.
5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8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8이 포함되면 되겠죠. 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8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나 써도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두 개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됐다. 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사가 여기 똑같이 오면 중복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당연히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선택했던 조합과 그 다음에 선택했던 조합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또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5 반드시 포함하고 2와 8이 포함되면 되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 나머지 뭐 할 때 4 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또 한번 생각해. 5, 4, 8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있죠. 8의 배수는 2하고 아니 4하고 6을 선택해도 8이 나오잖아. 8의 배수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안 되는구나.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4하고 6이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2하고 6은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조금 헷갈려요? 다시 할까요? 자, 다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네. 선생님 뭐부터 하고 있다? 선택부터 하고 있다. 만들어지는 걸 먼저 순서상으로 찾는 거야. 찾을 때 5하고 2하고 4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3, 6, 7, 8, 9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을 하면 무조건 40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네. 근데 선생님이 다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5하고 2하고 8을 사용해서 또 40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죠?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경우를 만들면 안 되니까 4는 빼고 선택해야지. 왜냐하면 5, 2, 4, 8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걸 조합을 할 때 1, 3, 6, 7, 9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전에 있던 경우랑 다른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세제하는 거예요 지금.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또 5, 4, 8 이렇게 됐을 때 5, 4, 6부터 하는 게 맞겠네. 5, 4, 6부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5, 4, 6을 가지고 이제 내가 조합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숫자는 쓰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럼 여기서 몇을 쓰면 안 되는 거지? 2는 쓰면 안 되지. 그 다음 4하고 여기서 보면은 없잖아요. 네. 겹치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만 쓰면 안 되는 거야. 2 빼고 다 쓸 수 있다는 거다. 그 전하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안 들어있었으니까 조합이 다르니까. 그러면 1, 3, 7, 8, 9 이렇게 된다는 거다. 이것만 쓰면 이거는 답은 엄청 쉬워요 이제. 네. 그 다음에 5, 4, 8을 사용해서 만든 조합이 그 전에 없었죠. 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세면 안 되는 게 뭐야? 2 세면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몇 도 세면 안 돼? 저기 8 있잖아. 어. 2 빼고 다 되는 거예요. 5, 4, 8을 이용해서 조합을 하면. 이해돼요? 안 돼요? 6도 세면 안 되네. 그 전에 6이 있었으니까. 그지? 네. 이것도 봐야 되잖아. 여기 6도 들어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2하고 6은 세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자, 1, 3, 2하고 6 빼는 거니까 7,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세우면 돼요? 5와 8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의 조합을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네.
그때 조합할 때 몇하고 몇은 세면 안 되죠? 그 전에 했던 것들 중에 조합 중에 들어있는 숫자 4, 6, 2 2, 4, 6은 세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2, 4, 6 빼고 남는 몇 개 중에서 1, 3, 7, 9 중에서 1, 3, 7, 9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경우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되겠어요? 네. 우리가 만들어진 이 숫자의 조합이 총 몇 가지인지를 센 다음에 4팩토리얼만 곱하면 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네. 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40의 배수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한 후에 나머지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걸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뭐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6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때 3의 배수를 먼저 다 찾은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은 다음에 배열했잖아요. 그지?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열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7% 문제 다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네.